글 요리사와 함께하는 글쓰기 공작소. 누구나 어려워하지만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숙제. 과학 독서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과학 독서감상문 쓰기도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어요. 과학책은 흥미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이야기책에 비해서 딱딱합니다. 용어도 생소해서 잘 읽어지지도 않죠.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등 지식을 전하는 책들은 공통적으로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한테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책들을 멀리하면 독서하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이 주로 된 책을 읽는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요. 먼저 비슷한 내용의 쉬운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을 수 있게 된 책들도 있고요. 또 만화책도 있어요. Y라는 만화책 많이 들어봤죠? 그런 책을 읽고 나서 과학책들을 읽으면 이해가 잘 돼서 읽기가 편해집니다. 줄거리도 없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야기라면 사건의 줄거리를 쓰면 되겠는데 과학 독서 감상문은 줄거리로 뭘 써야 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죠. 그렇다고 책을 다 뺏겨버릴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이 쓴 걸 보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어떤 친구가 쓴 걸 먼저 읽어보겠어요. 파브로 곤충기 내용은 파브로 곤충기 수행평가 시즌이라 선생님께서 과학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다행스럽게 우리 집 책장에서 파브로 곤충기를 발견했다. 이 책은 여러가지 곤충을 소개하는 책으로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명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이야기다. 솥동구리, 사마귀, 딱정벌레 등 곤충들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과학 독서 감상문을 하기에는 너무 짧네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줄거리가 없어요. 지금 노란 줄로 된 부분, 이 부분은 괜찮아요. 문제는 다른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첫 번째, 읽게 된 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흔히 줄거리라고 하는 부분, 즉 주요 내용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쓰죠. 세 번째는 알게 된 것과 이전에 가졌던 생각, 경험을 연결하는 소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요령을 잘 지킨 다른 학생의 독서 감상문을 읽어볼게요. 곤충보다 더 신기한 파브로의 인내. 파브로 곤충기를 읽고 과학 수행평가 시즌이라 선생님께서 과학 독후감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책장에서 파브로 곤충기를 발견했다. 곤충과 친하지 않아 처음에는 재미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루하지 않아서 읽을수록 서서히 재미가 생겼다. 파브로 곤충기 중에서도 내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첫 장의 내용이었다. 마츠 박사 왕 노래기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왕 노래기벌은 땅속에 구멍을 파고 집을 짓는 벌의 한 종류로 집 깊숙이 애벌레의 먹이를 묻어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연잎무늬 바구미를 죽이지 않고 마취를 시켜 싱싱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 다음 신기하게 본 것은 자기 남편까지 잡아먹는 사마귀 이야기였다. 같은 암컷끼리도 싸움을 하여 잡아먹는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같은 인간을 먹었다고 하는 식인종도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곤충의 세계에도 질서, 책임, 역할이 있다는 것, 곤충들에게도 삶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었는지 파브로가 참 대단하다. 그 연구 과정 동안 파브로의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되었을지 짐작이 된다. 이 책은 곤충보다도 파브로의 호기심과 인내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아주 잘 썼어요. 과학 수행평가 때문에 썼다는 게 너무 솔직한 감이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넘어가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글을 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서 감상문도 3등분이 되어 있는데요. 곤충보다 신기한 파브로의 인내라는 제목에 시작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루하지 않아서 읽을수록 서서히 재미가 생겼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처음 부분입니다. 제목, 책 제목, 지은이 읽게 된 이유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다음은 파브로 곤충이 중에서도 내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시작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는 이 내용까지가 바로 주요 내용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데요.
잘 보면 구분이 되죠. 자꾸 글을 3등분해서 보게 되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부분에는 감상문의 제목, 책 제목, 지은이 독서 동기를 쓰는데 감상문 제목에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을 씁니다. 감상문 제목은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나중에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책 제목과 지은이를 쓰고 난 다음에는 독서 동기를 쓰는데 책에 빠져들게 된 이유, 책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를 쓰면 돼요. 독서 감상문 예에서는 곤충보다 더 신기한 파브르의 인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주 훌륭한 제목이에요. 이것만 봐도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책을 읽게 된 동기와 흥미를 갖게 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중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보겠습니다. 동화책이나 소설을 읽은 경우에는 이야기 줄거리를 쓰면 되겠지만 과학책같이 지식을 얻는 책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책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될 거는 읽은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씁니다.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책 내용을 쓰는데요. 자신이 인상적으로 본 지식을 두세 가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곁들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독서 감상문도 결국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좋겠죠. 자, 그럼 사례를 볼까요? 이 친구의 글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추가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파브르 곤충기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취 전문가 왕 노래기벌에서 시작해서 사마귀의 결혼까지 여러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과학 도서로서 꼽히고 있어서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읽어보니 술술 잘 읽어졌다. 그 이유는 곤충을 관찰한 것을 일기처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어떻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책인지 대략 알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책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에서는 칭찬할 부분은 바로 남편을 잡아먹는 사마귀 이야기를 하면서 식인종과 비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친 부분이 참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 알게 된 것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연결하는 시도가 독서 감상문에는 참 중요해요. 인상적으로 본 지식을 한 번에 써내려가기는 참 어려워요. 이야기 독서 감상문에서는 줄거리 나무를 그렸는데 여기 과학 독서 감상문에서는 글송이 만들기를 해요. 글송이가 뭐냐고요? 눈송이는 알죠? 눈을 뭉쳐놓은 것. 글송이도 비슷해요. 글을 뭉쳐놓은 걸 바로 글송이라고 합니다. 글송이를 만드는 순서는 먼저 책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용어들을 무작위로 씁니다. 화면같이 무작위로 쓴 다음 자, 그 다음 내가 쓰고자 하는 용어 두세 개를 골라요. 그리고 책을 뒤져보면서 인상 깊게 생각한 문장들을 단어 주위에 적는 거예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한 두세 개 정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로 묶으면 바로 눈송이처럼 글송이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독서 감상문을 이걸 보면서 쓰면 되는 거죠. 끝부분은 과학 독서 감상문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씁니다.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을 쓰는데 이건 꼭 과학 독서 감상문에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또 책에서 알게 된 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진 것을 쓰면 참 좋아요. 그리고 책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쓰는데 앞으로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을 것이다 라든지 잘 몰랐던 주제인데 흥미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팁을 좀 준다면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생생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써두면 훨씬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흥미를 끌 수가 있죠. 독서 감상문 예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이 책을 읽고 곤충의 세계에도 질서, 책임, 역할이 있다는 것.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면 파브르가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책 내용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파브르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파브르의 인내를 발견해서
그 생각을 나타낸 부분은 참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각오, 호기심과 인내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부분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처음 부분에는 읽게 된 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과학 독서 감상문의 중간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것 두세 가지 정도를 쓴다.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과 이전에 가졌던 생각, 경험을 연결한 소감을 쓰면 좋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했다가 다음 실습 시간에 이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